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인정이론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공론장,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위한 대항공론장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공론장에 대한 내용이 지나치게 규범적이다. 그 다음에 공론장에 대한 규범적 이상이 관념적이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물론 하버마스 자신도 자신이 얘기하는 의사소통 합리성이라든지 담론 윤리가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하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봤잖아요. 그것에 대한 이제 비판이 지속되어 왔죠.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토의적이고 반성적이고 이상적인 원리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신체화, 실천, 행위, 상징, 재현, 이미지, 욕망, 이게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합리적 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특히 감성적인 측면, 욕망, 이런 상징, 또 행위, 이런 것들 같은 소위 포스트 모던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너무 취약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감정이나 신체성이나 미디어의 중요성이나 인간의 갈망과 공동체의 삶을 담아내는 데 따라서 한계가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이성적이어서 따라가기 어렵다.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에 대한 이제 한계를 지적하면서 나온 공론장 이론이 소위 말하는 대항공론장입니다. 대항공론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복잡하고 다양화된 사회에 하버마스의 공론장 이론이 너무나 근원적이고 이론적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낸시 프레이저라는 사람인데 실제로 참여해서 배제된 다양한 계층과 민중을 포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의 공론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기 어렵다. 공론장이 훈련되고 부르주아적인 남성 중심의 주류 계층 중심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접근 가능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공론장은 단일한 공론장을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공론장이라고 하는 결사체가 너무나 많은 요소들을 그 안에다가 뭉개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적인 공론장 갈등과 경합은 이상적인 공론장을 주장함으로써 실제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경합은 축소되고 로고스적인 굉장히 이상적인 토론과 소통을 통한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삶을 위한 투쟁과 모순을 결과적으로 은폐하게 되고 공론장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도덕성을 논의할 때는 삶의 특수한 형식을 다룰 수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고급 공론장만을 단일한 공론장만을 주장하는 경우에 다원화된 사회에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갈등하고 투쟁하는 상황에서 그런 단일한 공론장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프레이저는 대항공론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 발언권이 불평등하고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기존의 공론장을 갈아엎는 방법밖에 없다. 이 기존의 공론장에 저항하는 방법밖에 없다. 계층화된 사회 속에서 새로운 대항공론장이 필요하다. 뭐라고 그랬죠? 프레이저는 기존의 공론장이 부르주아지 사회적으로 상위계층, 이성적 합리성을 갖춘 사람들만의 많이 점유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하면서 불평등이 존재하는 이 계층화된 사회에서는 그들의 요구를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새로운 공론장, 대항공론장이 필요하다. 대항공론장에는 주변화된 여성,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빈곤층, 종족적, 인종적 소수자, 종교적 소수자 등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들을 동등한 동료로 참여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별도의 공론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프레이저는 이런 그 소수자들이 모이는 소외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론장을 서발던 대항공론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항담론을 창출하는 공간인데요. 대항담론은 자신들의 정체성, 관심 그리고 필요에 대한 새로운 의제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전체가 또는 그 국가가 필요한 공론장 외에 이런 소외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관심,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공론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라고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야지 되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장이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공론장에서는 어떠한 문화적 표현도 용인이 되고 또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 평등,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참여적인 민주주의가 결합된 공간을 프레이저는 대항공론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이리스 영의 공론장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리스 영도 프레이저와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공론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이리스 영은 이질적 공론장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아이리스 영은 공론장은 민중이 자신들의 다양한 배경과 관심사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소외된 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사소통 형식을 포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사하기, 스토리텔링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담론만이 아니라 다양한 감정의 표현, 자신의 삶의 표현, 심지어는 시위나 집회까지도 공론장의 영역 속에 포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공론장 개념에 사회적인 것을 추가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사회적인 것, 우리가 정치적인 것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적인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사회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가신 것, 귀찮은 것, 어질러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회적으로 메인이 아닌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정리되지 않은 메시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회의 갈등과 투쟁 요소를 더 분명하고 활발하게 드러내고 다양한 목소리를 분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고 공론장은 국가와 시민사회와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성가시고 다양한 계층으로 분화되고 장난스럽고 감성적인 공간으로 비칠 수 있죠. 국악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조선시대에도 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론장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아이리스 영이 생각하는 공론장은 사회로부터 배제된 사람, 소외된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공론장을 주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공론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버마스는 애시당초 개방성과 접근 가능성을 굉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서 얘기하는 공론장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공론장을 의도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버마스는 개방성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또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공론장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가 그 프레이저, 대항공론장을 주장하는 프레이저 역시도 포용성과 동등한 참여를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은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담론 투쟁의 다양성을 모두 수용하고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동등하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공론장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접근 가능하고 또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는 공간, 포용하면서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정이론과 소외된 자들을 위한 대항공론장에 대한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